요코하마의 밤은 돈 냄새가 먼저 왔다. 바다 냄새보다 진했다. 항구의 정박한 배들이 실어 나르는 건 화물만이 아니었다. 욕망이었다. 법을 경제 한복판에 일본은 미쳐 있었다. 돈이 종이처럼 가벼웠어. 사람들은 던지듯 썼다. 100만 엔이 10만 엔처럼 느껴지는 시절. 그 돈을 잡으러 한국 여자들이 바다를 건넜다. 은경도 그 중 하나였다. 부산 서면 뒷골목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던 22살. 언니 손님 하나가 말했다. 일본 가면 한 달에 500 받는다. 은경의 손이 멈췄다. 500만 원. 한국에서 1년 벌어도 안 되는 돈. 그 말 한마디가 은경의 인생을 바꿨다. 사흘 후 은경은 여권 사진을 찍었다. 일주일 후 배를 탔다.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까지. 그리고 기차를 타고 요코하마까지. 짐은 가방 하나. 돈은 30만 원. 꿈은 없었다. 있는 건 계산뿐이었다. 2년만 벌면 된다. 2년이면 집 한 채. 2년이면 동생 대학. 2년이면 자유. 그렇게 믿었다. 요코하마역에 내렸을 때 밤이었다. 불빛이 너무 많았다. 한국보다 밝았다. 아니, 화려했다. 그 화려함이 무서웠다. 마중 나온 브로커는 아줌마였다. 한국말을 했다. 경상도 사투리였다. 반가운 게 아니라 슬펐다. 이 아줌마도 나처럼 왔겠지. 그리고 이제는 새로 오는 애들을 데리러 온 거겠지. 차가 갓나이 쪽으로 갔다. 요코하마 중심가. 간판이 빼곡했다. 한자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읽을 수 없었지만 느껴졌다. 여긴 돈이 도는 곳이다. 차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간판은 파라다이스. 은경은 그 간판을 보고 비웃음이 나왔다. 천국이라고. 여긴 지옥이겠지. 그러나 들어갔다. 들어가야 했다. 문을 열면 담배 연기가 먼저 나왔다. 그 다음이 노래소리. 그 다음이 술 냄새. 그 다음이 여자들의 웃음소리. 가짜 웃음이었다. 은경은 첫날부터 알았다. 여기서 진짜 웃는 사람은 없다. 마마상이 나왔다. 나이는 40 중반. 화장이 짙었다. 이름은 미에코. 일본 이름이지만 한국 사람이었다. 15년 전에 왔다고 했다. 이제는 일본 국적이라고 했다.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했다. 은경은 그 말들을 다 믿지 않았다. 여기선 진실이 필요 없다는 걸 이미 알았다. 필요한 건 거짓말을 얼마나 잘 파느냐였다. 이름 뭐야? 근경이요. 여기선 그 이름 쓰면 안 돼. 왜요? 일본 손님이 발음 못해. 그리고 본명 쓰면 나중에 귀찮아. 무슨 이름 쓸까요? 에리코. 에리코. 은경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냈다. 낯설었다. 그러나 금방 익숙해질 거라는 것도 알았다. 사람은 이름보다 빨리 변한다. 그날 밤 첫 손님을 받았다. 40대 회사원. 넥타이가 헐렁했다. 술 냄새가 났다. 에리코상. 그 호칭이 처음엔 어색했다. 그러나 10번 들으니 자연스러웠다. 은경이 사라지고 에리코가 나타났다. 손님이 말했다.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서 돈 많이 벌어라세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걸 은경은 알았다. 그 말은 계약이었다. 너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 대가로 나는 너를 산다. 그 계약서가 술잔에 담겨 있었다. 첫 달은 지옥이었다. 매일 밤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웃어야 했다. 술 따라야 했다. 노래 불러야 했다. 손님 옆에 붙어 있어야 했다. 손이 허벅지에 올라왔다. 은경은 그 손을 치워야 할지 두어야 할지 몰랐다. 옆에 있던 선배가 눈짓했다. 그냥 둬. 저항하지 마. 저항하면 팁 안 나와.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다. 이게 나인가? 22살 송은경. 부산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던 애. 지금 요코하마 클럽에서 술 따르고 몸 만지게 하는 애. 거울을 보다가 눈물을 닦았다. 울어봤자 돈 안 나온다. 그 생각이 먼저였다. 돈. 그래, 돈. 돈만 있으면 된다. 2년만 버티면 된다.
그날부터 은경은 울지 않았다. 우는 대신 계산했다. 어떤 손님이 팁을 많이 주나? 어떤 손님이 오래 앉나? 어떤 손님이 다시 오나? 어떤 손님이 위험한가? 그 계산이 생존이었다. 한 달 후 첫 월급이 나왔다. 30만 엔. 은경은 그 돈을 보고 손이 떨렸다. 한국에서 1년 벌던 돈. 한 달에 받았다. 그러나 기쁘지 않았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만진 허벅지 값, 억지로 웃은 입술 값, 술 따르다 쏟아진 눈물 값. 그 값이 300만 원이었다. 은경은 그날 돈을 한국 집으로 보냈다. 150만 원. 절반.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은경아. 돈 들어갔어.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일본에서 식당 일해. 팁이 많아. 엄마는 믿었다. 믿고 싶었을 것이다. 딸이 일본에서 술집 여자로 일한다는 걸 모르고 싶었을 것이다. 은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가 보였다. 초고층 빌딩, 관람차, 불빛.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이 왜 이렇게 슬픈지. 은경은 그날 밤 처음 알았다. 아름다운 도시는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다는 걸. 3달째 되던 날 그 남자가 왔다. 검은 양복, 선글라스, 목에 문신, 야쿠자였다. 클럽 안 분위기가 순간 얼었다. 마마상이 직접 나왔다. 다나카상. 어서 오세요. 그 남자 이름은 다나카 케이지. 요코하마 항쪽 조직 간부. 40대 초반. 말이 적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었다. 그가 앉자 여자들이 다 몰려들었다. 근경은 뒤에 있었다. 신참이라 앞에 나서면 안 됐다. 그런데 다나카가 은경을 봤다. 너, 이리 와. 은경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천천히 걸어갔다. 다나카 옆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다나카가 말했다. 신입이지? 네. 이름. 에리코요. 본명. 근경이요. 다나카가 웃었다. 은경. 좋은 이름이네. 고마워요. 그날 밤 다나카는 은경만 데리고 있었다. 3시간. 술을 마셨다. 많이 마셨다. 그러나 취하지 않았다. 근경에게 물었다. 왜 일본 왔어? 돈 벌려고요. 얼마? 많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떨렸다. 다나카가 다시 물었다. 가족 있어? 네. 부산에. 부모님이랑 동생이요. 동생 몇 살? 20이요. 대학생이야?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다나카가 한참 은경을 봤다. 그 시선이 무서웠다. 그러나 외면하지 못했다. 다나카가 명함을 꺼냈다. 전화번호 적혀 있었다. 뭔가 있으면 연락해. 네. 은경은 그 명함을 받았다. 그날 밤 그 명함이 은경의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다. 다나카는 일주일에 2번 왔다. 화요일과 금요일. 정확했다. 늦거나 빠른 적이 없었다. 항상 은경을 불렀다. 다른 여자들은 질투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했다. 다나카가 무서워서였다. 은경은 그 질투를 느꼈다. 느끼면서도 즐겼다. 처음으로 권력은 나빴다. 권력은 달았다. 중독적이었다. 한 달 후 다나카가 물었다. 나랑 밥 먹을래? 가게 끝나고. 은경은 잠깐 망설였다. 가게 밖에서 손님 만나면 안 됐다. 마마상 규칙이었다. 그러나 다나카였다. 규칙이 적용 안 되는 남자였다. 네. 가요. 그날 밤 둘이 차이나타운으로 갔다. 새벽 4시. 골목이 조용했다. 아직 불 켜진 식당이 하나 있었다. 다나카가 단골인 듯 했다. 주인이 고개를 숙였다. 다나카상. 어서 오세요. 둘이 앉았다. 만두가 나왔다. 뜨거웠다. 은경은 만두를 먹으며 울고 싶었다. 한국 맛이었다.
엄마 맛이었다. 타나카가 물었다. 왜 울어? 안 울어요. 눈에 물 고였는데. 그냥 맛있어서요. 타나카가 웃었다. 은경. 네. 나 결혼했어. 은경의 손이 멈췄다. 안에 있어. 애도 둘 있어. 중학생이랑 초등학생. 그럼 왜 저한테? 네가 특별했어. 뭐가요? 모르겠어. 그냥 눈빛. 그날 밤 다나카는 은경을 집에 데려다 줬다. 문 앞까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내일 봐. 네. 은경은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게 시작인가? 끝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2달 후 은경의 신분이 바뀌었다. 다나카가 해줬다. 서류상 결혼. 일본인 남자와 실제로는 만난 적도 없는 남자. 서류만 결혼했다. 그 남자는 다나카 조직 사람이었다. 돈을 받고 이름을 빌려줬다. 은경은 하루아침에 합법이 됐다. 불법 체류자에서 결혼 비자. 그 한 장의 종이가 은경의 세상을 바꿨다. 더 이상 경찰이 무섭지 않았다. 더 이상 단속이 무섭지 않았다. 더 이상 추방이 무섭지 않았다. 은경은 그날 처음으로 요코하마 거리를 떳떳하게 걸었다. 야마시타 공원까지 갔다. 바다가 보이는 공원. 관광객들이 많았다. 연인들이 많았다. 행복해 보였다. 은경은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봤다. 부산에서 본 바다와 같은 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그날 다나카한테서 전화가 왔다. 신분 나왔지? 네. 이제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생각해봐. 내가 도와줄게. 은경은 그 말을 듣고 알았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시작. 은경은 클럽을 그만뒀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다나카가 돈을 댔다. 갓나이에 작은 스낵을 열었다. 이름은 서울. 한국 여자들이 일했다. 전부 불법 체류자들. 은경은 그들을 모았다. 아는 언니한테서 소개받고 또 다른 언니한테서 소개받고 일주일에 10명이 모였다. 한 달에 20명이 모였다. 다들 급했다. 신분이 없었다. 집이 없었다. 돈이 없었다. 은경은 그들에게 제안했다. 여기서 일해. 숙소 제공해. 신분 걱정 안 해도 돼. 단속 걸려도 내가 해결해 줄게. 여자들은 고마워했다. 울면서 고마워했다. 은경은 그 눈물을 보면서 계산했다. 이 눈물이 돈이다. 그 눈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월급에서 30%를 떼었다. 숙소비 명목, 관리비 명목, 보호비 명목. 여자들은 받아들였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은경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 여자들 등에서, 여자들 눈물에서, 여자들 몸에서. 은경은 그 돈으로 한국 집을 샀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20평. 엄마 이름으로 샀다. 엄마가 전화했다. 은경아, 이 돈 어디서 났어? 일 잘 돼서요. 무슨 일? 무역이요. 한국이랑 일본 사이의 물건 사고 팔아요. 엄마는 또 믿었다. 믿어야 했다. 딸이 일본에서 여자들 착취해서 번 돈이라는 걸 알면 안 됐다. 은경은 전화를 끊고 혼자 웃었다. 무역. 맞긴 맞다. 몸과 돈의 무역. 눈물과 돈의 무역.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6개월 후 은경은 돈 논리를 시작했다. 여자들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자는 한 달에 10%. 골이었다. 은행은 불법 체류자한테 돈을 안 빌려줬다. 은경만이 빌려줬다. 여자들은 빌렸다. 한국 집에 송금하려고. 동생 결혼시키려고. 아버지 병원비 내려고. 그 절박함이 은경의 돈이 됐다. 빌려준 돈이 안 들어오면 다나카한테 연락했다. 다나카 조직 사람들이 움직였다. 여자를 찾아냈다. 데려왔다. 울고 있었다. 은경은 차갑게 말했다.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가.
일 더 해. 월급에서 다 떼어갈 거야.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가 은경의 권력이었다. 은경은 그날 밤 거울을 봤다. 23이었다. 1년 전보다 얼굴이 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차가워졌다. 단단해졌다. 이게 나다. 송은경. 아니, 다나카 에리코. 여자 야쿠자. 그 별명이 돌기 시작했다. 은경은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 별명이 권력이었다. 무서워하는 게 권력이었다. 1년이 지났을 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민호였다. 고등학교 동창. 졸업하고 연락 끊겼던 남자. 은경아. 민호야. 너 일본 있다며? 응. 잘 지내니? 잘 지내. 나 일본 갈게. 왜? 보고 싶어. 은경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다. 인호. 첫사랑이었다. 순수했던 시절. 미용실에서 일하던 시절. 그때 좋아했던 남자. 그런데 지금 만나면 어떡하지?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떡하지? 일주일 후 민호가 왔다. 요코하마에서. 은경은 민호를 만났다. 모토마치 카페에서. 민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순수했다. 여전히 은경을 좋아하는 눈빛이었다. 은경아. 일본에서 뭐해? 무역이요. 잘 되나 봐. 옷 좋은 거 입었네. 은경은 웃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도 몰랐다. 잘 돼. 그날 밤 둘이 잤다. 호텔에서. 은경은 민호 품에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민호는 은경이 우는 줄 몰랐다. 어둠 속이었으니까. 은경은 그날 밤 생각했다. 나는 두 명이다. 다나카 옆에 있는 에리코. 민호 품에 있는 은경. 둘 다 나고 둘 다 거짓말이다. 민호는 일주일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가기 전에 말했다. 은경아. 나 너 기다릴게. 일본에서 돈 벌고 한국 들어오면 우리 결혼하자. 은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았다. 민호가 떠난 날 밤 다나카가 왔다. 은경. 네. 남자 왔었지. 은경의 심장이 멎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 미안해요. 다나카가 담배를 폈다. 뭐가 미안해? 남자친구였어요? 지금도. 네. 다나카가 한참을 침묵했다. 은경은 그 침묵이 무서웠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나카가 웃었다. 괜찮아. 나도 결혼했잖아. 공평하지. 은경은 숨을 쉴 수 있었다. 다나카가 말했다. 그 남자 이름이 뭐야? 민호요. 다음에 오면 소개시켜줘. 같이 술 마시자. 은경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감시, 경고, 그리고 허락. 그 셋이 섞인 말. 2년째가 됐을 때 은경은 요코하마에서 유명했다. 한국 여자들 사이에서, 야쿠자들 사이에서, 경찰들 사이에서 다 알았다. 은경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 뒤에 있는지. 그러나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다나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은경은 이제 갓나이뿐 아니라 이세자키초에도 가게를 냈다. 그리고 도쿄 로폰기에도, 오사카 신사이바시에도, 나고야 사카에에도, 후쿠오카 나카스에도. 한국 여자들이 있는 곳이면 은경의 손이 닿았다. 돈을 빌려줬다. 숙소를 제공했다. 일자리를 연결해줬다.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았다. 수수료를 받았다. 몸값의 일부를 받았다. 여자들은 은경을 언니라고 불렀다. 그러나 뒤에서는 악마라고 불렀다. 은경은 알았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돈을 벌어야 했다. 더 많이 벌어야 했다. 왜 벌어야 하는지는 이제 잊었다. 그냥 버는 게 목적이 됐다. 한 명이 도망쳤다. 21살 여자. 전라도 출신.
은경한테 500만 원 빚이 있었다. 갚지 않고 도망쳤다. 은경은 다나카한테 전화했다. 여자 하나 찾아줘. 이름이랑 사진 보낼게. 사흘 후 그 여자가 돌아왔다. 오사카에 숨어 있었다. 다나카 조직 사람들이 찾아냈다. 데려왔다. 여자는 울고 있었다. 얼굴에 멍이 있었다. 은경은 그 여자를 봤다. 감정이 없었다. 동정도 없었다. 냉정하게 말했다. 빚 갚을 때까지 일해. 도망가면 다시 찾아. 다음엔 더 심해.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경은 혼자 술을 마셨다. 거울을 봤다. 24살. 2년 만에 많이 변했다. 눈이 변했다. 입이 변했다. 마음이 변했다. 아니, 마음이 사라졌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돈을 벌고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벌고 싶었나? 여자들 눈물로, 여자들 몸으로, 여자들 절망으로. 은경은 술잔을 던졌다. 깨졌다. 그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했다. 요코하마의 밤은 시끄러웠으니까. 버블은 계속됐다. 일본은 계속 미쳐 있었다. 돈은 계속 돌았다. 은경의 통장에는 억 단위가 쌓였다. 2년 목표였던 돈을 6개월 만에 벌었다. 그런데 안 돌아갔다. 한국으로.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전화했다. 은경아, 언제 들어와? 조금만 더요. 일이 잘 되고 있어서요. 동생 대학 보냈어. 서울대. 은경은 그 말을 듣고 울고 싶었다. 동생이 서울대를 갔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여자들 착취해서 번 돈으로. 그 돈으로 동생이 공부한다. 이게 맞나? 그런데 멈출 수 없었다. 민호가 다시 왔다. 6개월 만에. 이번에는 다나카도 만났다. 셋이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셨다. 다나카가 민호한테 말했다. 민호상. 은경 잘 부탁해. 민호는 아무것도 몰랐다. 은경이 뭘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왜 다나카가 은경 옆에 있는지 모르는 게 행복이었다. 그날 밤 민호와 또 잤다. 민호가 말했다. 은경아, 나 내년에 가게 차릴 거야. 부산에. 치킨집. 자본금은 내가 모았어. 은경이가 보태줄 수 있으면 빨리 오픈하고 우리 결혼하자. 은경은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그 대답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자기도 몰랐다. 그냥 대답했다. 민호가 웃었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순수한 얼굴이었다. 은경은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이 남자한테 너무 더러워. 너무 많이 더러워졌어. 이 남자는 깨끗한데 나는 진흙탕이야.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은경은 화장실에서 샤워했다. 1시간 동안 샤워했다. 몸을 문질렀다. 피가 날 정도로 문질렀다. 그래도 더럽다고 느꼈다. 씻어지지 않았다. 요코하마의 밤들이 몸에 배어서 안 지워졌다. 거울을 봤다. 빨간 피부, 빨간 눈. 이게 나다. 송은경. 여자 야쿠자. 민호 애인. 거짓말쟁이. 3년째가 됐을 때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다. 주식이 떨어졌다. 부동산이 무너졌다. 회사가 망했다. 손님이 줄었다. 돈이 안 돌았다. 은경의 가게들도 타격을 받았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여자들 월급을 깎았다. 여자들은 항의했다. 그러나 은경은 단호했다. 싫으면 나가. 다른 데 가봐. 거기도 다 똑같아. 아니, 더 심해. 여자들은 머물렀다. 머물 수밖에 없었다. 다나카 조직도 어려워졌다. 조직의 수입원들이 막혔다. 다나카가 은경한테 말했다. 은경, 나 돈 좀 빌려줘. 얼마요? 1억. 은경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 사람은 나를 키운 사람이다. 통장에서 1억을 빼서 건넸다. 다나카가 물었다. 언제 갚으면 돼? 천천히요.
괜찮아요. 다나카가 은경을 안았다. 고마워. 은경은 그 품에서 울고 싶었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버블이 완전히 꺼졌다. 은경의 사업도 기울었다. 하나 둘 가게를 정리했다. 요코하마 가게만 남았다. 그것도 간신히. 겨자들은 하나 둘 한국으로 돌아갔다. 빚을 청산하고, 빚을 못 갚고, 빚을 남기고, 다 돌아갔다. 은경도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걸 알았다. 30이 됐다. 일본에서 8년. 버블의 정점에서 시작해서 붕괴까지 봤다. 많이 벌었다. 많이 잃었다. 그러나 남은 건 있었다. 돈. 한국 통장에 5억. 부산 아파트. 서울 오피스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 은경은 다나카한테 말했다. 한국 갈게요. 언제? 다음 달. 돌아올 거야? 아니요. 영영 가요. 다나카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잘 가. 행복해. 은경은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다나카 앞에서 울었다. 미안해요. 뭐가? 다요. 다나카가 웃었다. 나도 미안해. 그날 밤 둘은 마지막으로 같이 잤다. 호텔이 아니라 다나카 아파트에서. 은경은 그날 밤 다나카 품에서 진짜 울었다. 소리 내서 울었다. 8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다 나왔다. 다나카는 은경을 안고만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라는 걸.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은경이 한국으로 돌아간 건 1993년 봄이었다. 31살. 요코하마 항에서 배를 탔다. 출발하기 전 배에서 요코하마를 봤다. 미나토미라이 빌딩. 관람차. 갓나이 골목. 차이나타운. 이세자키초. 전부 기억에 남았다. 그 거리를 걸었던 22살. 그 거리에서 변했던 2년. 그 거리에서 돈을 벌었던 3년. 그 거리에서 사람이 됐던 8년. 아니, 사람이 무너졌던 8년. 배가 기적을 울렸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다. 배가 출발했다. 요코하마가 멀어졌다. 작아졌다. 사라졌다. 은경은 그제야 울었다. 배 난간에서 혼자 울었다. 바람이 불었다. 한국으로 가는 바람. 그 바람이 은경의 눈물을 말렸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나와 있었다. 은경아. 민호는 달려왔다. 안았다. 은경은 그 품이 낯설었다. 이 남자를 사랑하나? 아니면 이용하나? 아니면 둘 다인가? 모르겠다. 그냥 안겨 있었다. 민호가 말했다. 가게 오픈했어. 치킨집. 잘 되고 있어. 우리 결혼하자. 은경은 대답했다. 응. 그 대답이 숙제 같았다. 해야 하는 숙제. 32년이 흘렀다. 은경은 63이 됐다. 민호와 결혼했다. 아들, 딸 낳았다. 치킨집은 프랜차이즈가 됐다. 부산에 3개 매장, 서울에 1개 매장. 잘 살았다. 남들이 보기엔. 그러나 은경은 알았다. 자기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들, 딸은 몰랐다. 엄마가 일본에서 뭘 했는지. 민호도 끝까지 몰랐다. 아내가 요코하마에서 무엇을 했는지. 은경은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어느 날 TV에서 버블시대 다큐가 나왔다. 요코하마가 나왔다. 미나토미라이가 나왔다. 은경은 리모컨을 들었다. 채널을 돌리려다 멈췄다. 화면에 갓나이 골목이 나왔다. 그 골목. 자기가 가게를 했던 골목. 지금은 다 바뀌었다. 스낵들이 사라지고 카페가 들어섰다. 그러나 은경은 기억했다. 그 골목 끝 가게. 서울이라는 간판. 그 안에서 울던 여자들. 그 여자들한테서 뜯어낸 돈. 그 돈으로 산 이 집. 이 삶. 다큐가 끝났다.
은경은 TV를 껐다. 거실이 조용했다. 거울을 봤다. 63. 주름이 많았다. 흰머리가 많았다. 그러나 눈은 그대로였다. 30년 전 그 눈, 차가웠던 눈, 계산하던 눈, 여자들을 착취하던 눈. 은경은 거울에서 눈을 뗐다. 핸드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쳤다. 요코하마 한국 여자. 기사들이 나왔다. 버블시대 이야기, 성매매 이야기, 인신매매 이야기. 은경은 기사를 읽다가 멈췄다. 댓글을 봤다. 그때 일본 간 여자들 다 알고 간 거 아니야? 돈 벌러 갔으면서 왜 피해자 코스프레? 지금 잘 사는 것들이 뭔 피해자야? 은경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숨이 막혔다. 그 댓글들이 자기를 향한 것 같았다. 맞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가해자였다. 그런데 가해자도 아니다. 나도 시스템의 일부였다. 착취당하면서 착취했다. 이용당하면서 이용했다. 그게 버블 시대였다. 그게 요코하마였다. 은경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보였다. 여자들 얼굴, 울던 얼굴, 도망치다 잡혀온 얼굴, 빚에 눌린 얼굴. 그 얼굴들이 은경을 봤다. 언니, 왜 그랬어요?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은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랬어. 그게 이유의 전부였어. 다음 날 은경은 부산 해운대에 갔다. 바다를 봤다. 32년 전 이 바다에서 배를 탔다. 요코하마로. 그때 22살. 지금 63. 인생의 절반 이상을 요코하마 없이 살았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요코하마가 따라다닐까? 왜 아직도 그 밤들이 꿈에 나올까?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요코하마 바람 같았다. 은경은 바다에 대고 말했다. 소리 없이. 미안해. 그때 나한테 당한 사람들. 미안해.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해. 그리고 묻고 싶어. 나는 피해자였을까? 가해자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파도만 쳤다. 그 파도 소리가 요코하마 항구 소리 같았다. 은경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가 물었다. 어디 갔다 와? 바다. 왜? 그냥.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의 과거를. 은경은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다. 제일 안쪽에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요코하마 야마시타 공원에서 찍은 사진. 24살 은경, 다나카 옆에 서 있는 은경. 웃고 있는 은경. 그러나 눈은 웃지 않는 은경. 사진을 오래 봤다. 그리고 찢었다. 천천히. 작게. 다 찢었다. 휴지통에 버렸다. 그래도 기억은 안 찢어졌다. 기억은 사진이 없어도 남는다. 은경은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 TV에서 요코하마가 나왔다. 그 도시가 나를 불렀다. 돌아오라고. 그러나 나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간다. 그 도시에는 내가 버리고 온 것들이 너무 많다. 양심, 마음, 순수함, 그리고 나를 믿었던 여자들. 나는 그들을 배신했다. 돈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게 변명이 될까? 모르겠다. 지금 나는 부자다. 편하게 산다. 손주도 있다. 그런데 행복한가? 모르겠다. 행복이 뭔지 잊었다. 요코하마에서 잊었다. 그 밤들이 다 가져갔다. 미안하다. 누구한테 미안한지도 모르겠다. 그냥 미안하다. 요코하마의 밤은 여전히 아름답다. 미나토미라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인다. 관람차는 여전히 돈다. 항구에는 여전히 배가 들어온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서 울던 여자들은 사라졌다. 어디론가 갔다. 한국으로. 다른 삶으로. 어떤 이는 죽었다. 어떤 이는 늙었다. 어떤 이는 잊었다. 어떤 이는 아직도 기억한다.
은경처럼 밤마다 깨어나서 그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말하면 심판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침묵한다. 침묵이 그들의 감옥이다. 평생 가는 감옥. 보이지 않는 감옥. 그 감옥에서 그들은 늙어간다. 요코하마는 기억하지 않는다. 도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는 건 사람뿐이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기억도 사라진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다. 근경도 살아있다. 그래서 기억도 살아있다. 요코하마의 밤. 버블의 밤. 돈과 몸이 교환되던 밤. 여자들이 울던 밤. 은경이 착취하던 밤. 그 밤들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은경의 기억 속에서. 은경의 악몽 속에서. 은경의 침묵 속에서. 은경의 주변에는 분명히 그 당시의 언니나 동생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다. 혹 만난다면 꼭 서로를 보듬어 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사이타마의 은숙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